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전남 의대 신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구입한 말이 죽은 사실도 모른 채 위탁업체 거액의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돗개가 식용개 농장에서 발견되면서 진도군이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를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은 모레까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량 낮은 17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신안군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 남부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내륙도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가을도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갈대들은 금빛으로 일렁이고 초가집들은 새 볕이 핀 노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순천만 습지 일대가 가을 내음을 풍기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논의 벼들은 노랗게 무르익었고 여름 내 푸르렀던 순천만 갈대들은 어느덧 갈색 갈대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갈대꽃이 가을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순천만에는 짙은 금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갈대가 있는 걸 보니까 좀 가을이 또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확 트여서 기분이 좋아요. 벼 수확기를 맞은 나간읍성 주민들은 볏짚을 엮어 지붕을 새단장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여름의 폭우를 견뎌내며 낡아버린 초가지붕에 노란 새 옷을 입히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볏짚을 이형으로 엮어 헌 초가지붕 위에 쌓아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나간읍성 주민들에겐 한 해 가장 큰 연례 행사지만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입니다. 계속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어온 이거 초가집이 사업이거든요. 옛날에는 기와집도 없었고 초가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가을이 깊어질수록 지역 곳곳이 노란빛으로 물들며 가을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확정되면서 전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달 호남 6대 공약을 통해 전남도의 의과대학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해 양질의 대학병원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광주시 의료원 설립도 공약했습니다. 또 신안과 여수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한국에너지 공과대학 지원, 공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대선 경선 불복 움직임 등 민주당의 내홍 속에 국민의힘이 호남 구애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대선 예비 후보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예비 후보들은 5.18 민주묘지의 참배와 간담회 등 접촉면을 확대했습니다. 광주 전남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유일하게 과반 압승을 거두지 못한 곳인데다 이낙연 후보의 이의 제기 등 민주당 내 이상 기류까지 생기면서 국민의힘이 호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광주 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자신이 만들었다며 대구 통합공항 이전 사업에 앞장섰던 경험을 토대로 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광주 군공항은 무안으로 이전해야 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무안국제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명칭을 바꾸고 세계적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말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거액을 들여 말을 구입한 지자체가 이미 죽은 말에 수년 동안 관리비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위탁업체가 보고를 하지 않아 몰랐다며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장흥군의 승마체육공원. 지난 2014년 장흥군은 말을 활용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며 말 5피를 구입했고 이곳 마사에 위탁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사이에 말 2마리가 숨졌고
2018년 초에도 당시 3살이던 말 장흥신화가 폐사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띄엄띄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오니까 소 기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장흥신화가 죽은 사실조차 모른 채 장흥군은 사료비를 비롯한 관리비를 위탁업체에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지급한 관리비는 2,500여만 원. 주민 제보가 있을 때까지 장흥군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현장 점검을 했다면서도 위탁업체가 보고하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검 어떤 담당 공무원이 우리 행정마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말입니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닙니다. 남아있던 말이 지난 2018년 초 망아지를 한 마리 낳은 사실도 이제서야 파악했습니다. 확인 결과 한국 마사회에 등록된 망아지의 소유자는 장흥군이 아닌 위탁업체 대표였습니다. 엉터리 관리 감독을 해왔다는 비난이 일자 장흥군은 뒤늦게 관리비를 회수하고 망아지 소유자 변경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시가 올해 첫 개최한 문학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목포시는 문학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박람회를 통해 문화예술도시의 명성을 확고하게 구축했고 음악과 미술에 비해 덜 주목받았던 문학의 역량을 알리며 문학도시의 브랜드도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문학박람회는 지난 7일부터 나흘 동안 전시와 강연, 공연 등 109개의 크고 작은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목포 평화광장에서 심야 음주 행위가 잇따르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의 10시 영업 종료 이후 평화광장에서는 늦은 밤까지 음주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거리두기 실효성을 놓고 시민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취객들이 주차장 대형 차량 진입 방지 시설 등을 파손하고 잔디밭 등 곳곳에 생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지만 관리는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가 목포 해양대학교가 추진하는 교명 변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는 분쟁 중인 교명 변경은 분쟁 해결 때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목포 해양대의 교명 변경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목포 해양대는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해양 국립대로 변경할 계획을 교육부에 지난 8월 보냈고 목포시는 시민 13,000여 명의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식용개 사육 농장에서 발견되면서 진도군이 부랴부랴 진돗개 사육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연기념물 진돗개의 관리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무더기로 발견된 식용개 사육 농장입니다. 입구는 출입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험상스럽게 붙어 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지난 8월 천연기념물 진돗개 4마리와 심사 대상견 7마리가 발견돼 지금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이 식용개 사육 농장에서 발견되면서 진도군이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농가는 진돗개를 5마리 이상 키우는 300여 농가, 진도군은 사육 환경과 미등록 진돗견 사육 여부, 사육 일지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육 환경이나 그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그 미등록견 진돗개가 아닌 이해 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반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천연기념물 진돗개를 사육하고 번식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진돗개 강아지 한 마리가 50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무분별한 번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말 진돗개를 보호해야 된다.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를 계속 우리 후대에도 이어나가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천연기념물 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천연기념물인 진돗개의 관리가 진도군과 민간에 맡겨지면서 흔하디 흔한 천연기념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옮겨 다니는 중증 응급 환자가 전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등으로 이송된 환자 10만 2천여 명 가운데 4,500여 명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으며 전남의 전원율이 12%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전남은 병실이나 중환자실이 부족해 전원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모두 전문의가 없어 응급수술이나 처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넉 달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9월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5로 8월보다 0.5%,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각각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작년 대비 돼지고기는 16%, 휘발유 20%, 달걀 40%, 지난달과 비교하면 상추는 45%, 전기료 19% 등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나 증거가 되면서 전남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남경찰청이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건수는 지난 2017년 1,200여 건에서 지난해 2,200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1,800여 건에 이릅니다. 작년 기준 전남경찰청은 디지털 분석관 6명이 1인당 370건을 처리하고 있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목포시 북항 소형 무량장에 계류 중이던 1톤급 선박이 침수된 뒤에 전복됐습니다. 목포해경 구조팀과 서해특수구조대는 잠수요원을 투입해 해양 오염 방지 조치를 실시한 뒤 선박을 육상으로 인양했습니다. 전남의 공공임대주택의 전세 가구 30% 이상의 관리비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전세를 내준 전남의 임대주택 2,834세대 가운데 921세대가 관리비나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며 체납률은 32.5%로 전국 평균 26.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국회는 코로나19로 당장은 미납 세대 퇴거 조치가 유예됐지만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LH에 요구했습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이 내년 2월까지 넉 달 동안 휴장합니다. 목포시는 노후시설 기능 보강 등을 위해 오늘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넉 달 동안 휴장 조치되며 수영장과 탈의실 등의 안전사고 예방 시설과 노후 보일러 교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 투입을 강조하면서도 자치단체 실제 재정 집행은 저조합니다. 전라남도는 세입 예산 11조 6천억여 원 가운데 9월 말까지 8조 7천억여 원을 집행해 집행률 75%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2개 시군까지 감안하면 예산 집행률이 63%로 전국 15번째에 머무는 등 재정 집행 실적에 부진한 실정입니다. 대한조선이 처음으로 컨테이너선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한조선은 국내 선사 펜오션으로부터 컨테이너 1,000개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의 선박 4척을 수주했으며 내년 6월에 건조를 시작해 2023년 5월부터 순차 인도할 예정입니다. 대한조선은 세계 물동량과 해상 운임이 늘면서 컨테이너선 발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내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남은 6,300여 곳이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